임변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코로나가 막 시작되기 전에는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영역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지사 81%가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흔히 본사의 횡포라고 하죠. 프랜차이즈 분쟁의 대부분은 불공정 계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피해 사례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었을까요? 또 저희가 영상을 찍기 직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 흔히 말하는 가맹 공구의 갑질에 대한 가장 큰 5가지를 정리해 줬는데요. 첫 번째, 판매 목표 강제. 두 번째, 원재료 구입 강제. 세 번째, 경영활동 간섭. 네 번째, 불이익 제공. 다섯 번째, 계약서 미작성이 있습니다. 사실 유형을 5가지로 나누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유형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프랜차이즈법이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잘 돼 있어서 그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을 따르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미작성한 상태에서 너 판매 목표 이 정도 달성해 이렇게 막 강제를 하고, 또 달성하려면 너 원재료 이만큼 사 이렇게 구입 강제를 시키면서 이게 이제 잘 안 됐을 때 경영 활동을 간섭하게 되고 이제 불이익을 주게 되는 루트로 가기 때문에 사실 이 5가지가 하나의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검토를 받게 되면 어떤 분쟁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프랜차이즈 사업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에 대해서도 미리 좀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라는 것을 그 가맹계약 대리점주에게 먼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정보공개서를 보고 나서 또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5일의 유예기간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보통 사기를 많이 당하는 경우는 야 이거 되게 좋다 해서 바로 계약했을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5일 정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좀 잘 판단해 보라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다 담겨 있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이 정보 공개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맹 계약을 하시려는 분들은 꼭 이 정보 공개서를 꼼꼼히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보 공개서만큼 또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가맹 거래 계약서겠죠. 이제 계약의 체결이라든지 차후에 뭐 승계, 그다음에 유지됐을 때 권리 의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종결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해소하고 서로 뭐 청산할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통 이제 어렵다 보니까 너무 또 길어요. 보통 가맹 계약서들. 그래서 다 체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사인하고 마는데, 이 사인 한 번이 여러분이 계속 가맹 계약을 하면서 노예로 끌려가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꼭 로펌과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맹 계약서에 뭐 표준 양식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게 표준 계약서를 어느 정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또 가맹 본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정하면서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걸 막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본사들은 당연히 좀 자금력이나 이런 게 풍부하기 때문에 큰 로펌들을 좀 선임해서 가장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기도 하죠. 좀 애매한 법률적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들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계약서를 보고 나서 여기 부분 되게 본부에만 유리하게 돼 있거나 아니면 명목상 되어 있지 실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조문이면 이걸 명확하게 수정한다던가 이런 요청들을 통해서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고 무섭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손해를 감내하고 사업을 이어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복 없는 확실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사실 가맹 점주가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맞추자 그러면 집단 소송이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새로운 대리점법이 만들어져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대리점법은 2021년 11월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 본사가 불공정 행위를 했을 때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공정위 심사를 통해서 불공정 행위를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 표준 계약서를 대리점주가 직접 제정이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리점법에 담음으로써 기존보다 대리점주님들의 권익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생겨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새로 생겨났기 때문에 기존의 판례는 없지만 이걸 잘 활용한다고 하면 오히려 선도적으로 관련된 불공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임변님께서 법률 자문이 왜 꼭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창업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창업을 한다 하더라도 반대 입장에서 내가 가맹 점주가 된다면 여러 법률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설명드린 정보공개서도 작성을 하고 그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고, 가맹 거래 계약서도 작성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공정 행위나 이런 걸 벗어나면 안 되고, 보통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설립을 하는데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 법인 설립도 직접 해야 되고, 프랜차이즈 핵심은 사실 브랜드 가치죠. 이 브랜드 가치를 보고 다른 가맹점주도 같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 이건 너무 애정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문제만 해도 많은 법률적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했을 때는 더 중요하게 법률 자문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드셨죠.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더 얼마나 힘들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힘들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 본점도 그렇고 가맹 점주님들도 모든 좋은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법률 조언을 통해서 훌륭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